결국 관세는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그 기업은 관세가 면제래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또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을 따라가느냐 혹은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놓고 수익률이 갈리는 게 저는 요즘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결국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관세발 타격을 이기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 1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2번으로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기업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의 여부가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곧바로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증시의 기대감과 관련된 모멘텀을 주는 것이고 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추가 수주 기대 그리고 관세발 정면 돌파 불확실성을 해소 고객사와의 돈독함 이런 모멘텀들로 하여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군을 8월 중에 중장기 매집주로 한 종목 포트에 편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종목군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인데 8월 매집 종목군에 대한 후보군이 좀 추려진다고 하면은 이건 제가 VIP 방송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7월달 매집주 나간 이후로 8월달은 매집주가 없는데 8월도 한 종목 이상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8월 1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45% 하락, 나스닥 종합은 0.30%, S&P 500은 0.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3% 하락하며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머지 않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경계 심리가 반영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CPI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7월 CPI를 보았을 때는 6월보다는 상승률이 더욱 가파라질 것 같다. 이러한 전망들이 양호할 것 같다라는 전망보다는 많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경계 및 관망 심리가 조금 증시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어서는 이번 주 CPI가 발표되고 다음 주에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까지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에 그와 관련된 경계 심리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P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요즘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죠. 이번 CPI 평시 대비 많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왜? 그 이유는 뭘까? 지금 고용 쇼크발로 경기 둔화 지표들이 하나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필수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는 경기가 나쁜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안 된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똑똑한 표현으로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관세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이번 CPI가 9월 FOMC를 비롯한 2025년 금리 전망, 통화정책 전망에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에 이번 CPI가 평시 대비 더욱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종목을 들어가진 않았고 오늘도 일단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생각이에요.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해당 숫자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고 내일부터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몰캡 종목들의 실적이 꽤나 많이 발표가 될 거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해도 충분히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주식쟁이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관점은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 주식시장은 어떤 재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 여부일
보일 거예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가 현재 증시에 끼어 있는 대외 변수들을 가장 먼저 나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면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관세가 있을 것이고요. 또 금리가 있을 것이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외 변수라고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근데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던 재료다 보니까 다시금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2분기 때 관세에 주목했던 그 모멘텀이랑은 핀트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관세발 재료는 우리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는 불확실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크디 큰 악재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해야죠. 이를 통한 호재가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한 모멘텀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희의 사실 2분기까지의 매매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관세발 이슈를 가지고 크게 올라간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 중국발 매출이 높았던 기업이라거나 관세의 무풍지대라거나 뭐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했던 것도 뭐 현대공업이나 인구루드랩 이런 거는 미국 공장이 보유돼 있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뭐 해칭 기업으로 토니모리 이런 것도 했었고, 무풍지대로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했었고, 매매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테마들이 관세발 분위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은 천년만년 계속 1등 테마로서 부각이 될 것인가? 저는 3분기, 4분기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해당 영향을 피할 곳을 찾아서 테마성으로 부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무풍지대라고 해서 이 기업이 사실상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거고 가치가 리레이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이제 시장에서 좀 피할 곳을 찾기 위한 분석의 일환이었던 거지.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결국 관세는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그 기업은 관세가 면제래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또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을 따라가느냐 혹은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놓고 수익률이 갈리는 게 저는 요즘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관점은 뭐냐? 결국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관세발 타격을 이기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 1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2번으로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기업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의 여부가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곧바로 뭐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증시의 기대감과 관련된 모멘텀을 주는 것이고, 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추가 수주 기대, 그리고 관세발 정면 돌파, 불확실성을 해소, 고객사와의 돈독함, 뭐 이런 모멘텀들로 하여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군을 8월 중에 중장기 매집주로 한 종목 포트에 편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종목군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인데 8월 매집 종목군에 대한 후보군이 좀 추려진다고 하면은 이건 제가 VIP 방송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7월달 매집주 나간 이후로 8월달은 매집주가 없는데 8월도 한 종목 이상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오늘 밤 지표를 좀 확인하고 움직여도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굳이 변수가 좀 껴있다고 생각드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막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증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파라다이스로 현금 확보가 좀 많이 되면서 보유하고 계신 현금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묵혀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 대비해가지고 저희 포트에서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GST랑 PSK 두 종목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 PSK 같은 경우는 뭔가 특정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하게 좀 들어온다, 기관도 다시금 순매수세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버티다 무너진 현재 그 비슷한 그 구간인 건데 이번에는 조금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수익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 껴있는 것도 맞고 8월 14일 날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이어서 GST는 이제 로봇 계열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봇 계열 자회사가 막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지금 시니어 노년층 대상으로 서비스를 영위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원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납품이 된다라는 기대까지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주가에 막 크게 엄청나게 반영이 될 만한 이슈까지는 아닌데, 뭐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랑 합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크게 엄청나게 막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를 보아한다고 하면은 삼성물산이 만든 아파트, GST의 자회사가 만든 로봇이 납품이 된다, 시니어 로봇이 납품이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뭐 그게 진짜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아쉬워할 건 없다, 이 수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반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조금 적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전으로 슈팅이 한번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응 충분히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수익권도 나와준다고 하면은 보유 비중을 조금은 정리할까 싶은 생각도 지금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가능성까지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죠? 기존 추세를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유지되고 있었던 이런 수렴형 추세를 좀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이 좀 어떻게 확실하게 나올 것인지, 거래대금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로 방향을 좀 쳐줄 것인지,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장품 주식들 다들 보셨어요? 뭐 달바글로벌, 실리콘2 진짜 급락세 어마무시하던데, 저희도 사실 2분기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화장품으로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재미를 본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주의 급락이나 실적이 어떻게 찍혔는지는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적이 분명 못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낙폭은 너무나 과도한 것 같아, 이게 과연 기회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아니입니다. 기회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숫자를 확인해 보면은 그 성장이 꺾인 기업은 없고, 이어가지고 하반기 중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나 북미, 유럽에 대한 판매 동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러티브는 사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 거냐면, 시장에서도 이러한 내러티브와 그에 걸맞는 컨센서스를 반영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던 건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그 숫자만큼 찍힌 게 아니니까, 그거에 미달한 거니까 그와 관련된 투매 물량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쏟아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과대낙폭에 대한 기회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단기적으로는 좀 끊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봅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해봐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상향에 대한 그 스토리는 너무나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숫자에 대한 기대치가 뭐 달바글로벌, 실리콘2 이런 어마무시한 성장을 기대한 종목은 아니었더라도, 혹은 약간의 소외주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테마 내에서 다른 스몰캡이나 실적으로 좀 입증한 종목을 찾으면은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은 넘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하반기 주력 관심 테마입니다. 최근 관련된 뭐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게 뭐 VT든 우리가 비중을 실었던 인구루드랩이든, 저는 머지않아서 다시 화장품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눈을 좀 돌려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중장기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확실하게 비중을 실어서 중장기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이것들을 보면은 정책으로서 공통점을 가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K옥션 같은 경우도
STO 법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 따져보면 동시에 이제 그린 수소 정책이 법제화된다는 내용도 지금 함께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에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VT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 정책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결국 시장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서 우리가 좀 미리 깔아두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약에 뭐 단타나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증시 흐름을 분봉으로도 계속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증시 흐름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증시 흐름에 따라서 그 종목의 수급이 굉장한 변동성을 겪을 수도 있고, 증시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여부를 봐야 하는 여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흐름에 이어가지고 증시 차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느라 그런 거예요. 저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고, 결국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움직일 것이다. CPI 흐름 보면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에 맞추어서 저희도 움직여 봅시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